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4월 5일이고 예,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제 파면권에 이어서 이 탄핵 사태, 어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시작이다, 기성연결의 기가 끝났을 따릅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결은 남북 간의 통일이다, 그런 흐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는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 다음 단계로 지금 이제 전개가 발생을 할 건데, 여기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우리 탄핵, 내란 이후, 뭐 탄핵, 그리고 파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 예, 저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오늘 또 미국이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탄핵의 파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의 내란은 사실은 미국과의 갈등 구조에서 촉발된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저는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을 거의 안 비추고 있고, 우리 내부적인 일로만 국한시켜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흐름을 놓친다. 모든 국민들이 이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는 분들 숫자는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참고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미국이 이 중요한 시점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었잖아요. 우리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100일 이상 긴 겨울이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보니까 동네 산책하면서 보니까 동네 공원에 벚꽃이 피더라고요. 이제 산수유하고 어울리면서. 예, 좋은 신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반응이 나왔죠. 미국이 이제 출근하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고, 미국 국무부 이야기입니다. 국무부, 우리 외교부죠. 미국이 현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통령 선출 때까지 한덕수와 협력하겠다. 잘 협력하겠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국무부에서는 이런 그 국무부 이제 논평이 아니고 이제 우리 언론사에 보낸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가 공동적으로 국무부에다가 질의를 넣은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입장이 뭐냐를 물은 거고, 그에 대한 답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 간 미래의 협력 기대. 자, 요것은 과거에는 잘 없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나온 표현이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에서 비춰지는 트럼프의 다른 모습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트럼프의 현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는 지금 강도 조절을 할 수 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블러핑도 엄청 세게 칩니다.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뭐 그린란드 부분, 그렇지만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오는 어떤 지형 설정과 타협을 할 줄 알아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협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런 그가 동시에 한국적인 상황을 다룰 때는 갓난 아이 만지듯이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한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트럼프가 다른 데서 보여주는 방식대로 분탕질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한덕수와 협력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다뤄보고, 뒤에 한미 양국 간 미래 협력 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목에서 말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뜻은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제 인상은 뭐냐면은, 느낌은 뭐냐면은, 한덕수한테는 강력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내란 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한덕수는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각 수준은 다, 장관들급은 다, 그 이상은. 그와 동시에 미국의 어떤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의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 한미 양국 간 미래 협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윤석열 기준으로 치자면 담대한 구상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이해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지금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국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 정부의 고위직들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윤석열과 손을 잡고 빠져나가려는 세력은 여기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그 앞뒤 정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북한하고 화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것을 막아쓰려고 했고 미국을 그 틀 속에 넣어 놓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일본의 형님이라고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행보를 봤을 때 그 틀 속에 안주하고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북한을 고립시키기를 바랬어요. 세상 물정을 읽는 눈이 되게 낮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바이든 때 그걸 붕괴시켰잖아요. 한미일이 아니다. 한일, 죄송합니다. 한미, 그리고 미일. 이때까지가 똑같다는 거죠.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 체제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도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큰 쪼가리가 난 거예요. 물론 윤석열이 취임했을 때부터 바이든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재인 건 비추어 보면 금방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화해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분탕질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내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한미 양국간 미래 협력 기대라는 표현 자체가 기존 앞으로 2달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기간까지 미국이 계속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쪽으로 숙이고 들어와라.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덕수의 마음은 이게 저항하는 마음이다. 왜? 윤석열과 같은 마음이고 그 내란의 주요 관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덕수의 협력이라는 말이 쉽게 느껴지지가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되게 내정 간섭적인 이야기잖아요. 다른 외국의 외신들을 보세요. 한국의 판단 존중, 한국의 민주주의. 이 정도 말하면 끝이에요. 이 정도는 개입이에요. 네. 자, 그걸 당연시하는 우리 보도태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 우리 보도태도 문자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 힘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덕수가 미국의 뜻과 반대측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핵이 기각돼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힘이다.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에 힘을 한번 더 썼다. 그러면 심우정과 그 외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한덕수를 기각시켰는데 그까지 파워게임에서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더라? 내란 불면증? 위기를 느꼈잖아요. 지난 주말까지도. 뒤집으려고 그러는구나, 얘들이. 단계적으로. 거기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한 신호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드렸죠. 금주초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힘을 보여줬고 헌법재판소가 순리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급 방향 전환을 했죠. 그래서 한덕수가 꼬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튜버들이 우리가 이긴다, 뭐 기각된다. 윤석열 탄핵. 그래 한 게 큰 오류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틀을 막아놓고 그 뒤에는 미국이나 굉장히 힘이 있었다. 그러면 원래 한덕수의 목적은 뭐냐?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경고다. 이것은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이때까지 정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셈이 됐습니다. 예. 자, 작년이 아니고 금년 1월 블링컨이 옵니다. 이때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인사로 갔다. 마지막이라서. 왜 1월 20일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와서 말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자신들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네네. 그럼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금기시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몰라서 못 죽는 게 아니고. 자, 이때는 원래는 한덕수를 만나러 왔었는데 한덕수가 그 사이 또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상복이 지금 다시 대행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최상복을 만났어요. 그때 블링컨이 한 말도 똑같습니다. 즉 임기가 지금 트럼프의 취임이 10일도 안 남았을 때예요. 10일 정도 남았을 때예요. 그런데도 날아온 거예요. 엄청나게 미국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이든한테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 입장은 계속 견지가 돼야 된다. 미국 이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왜 우리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외부의 영향, 특히나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와 분석은 없어요.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측도 안 되고. 여기는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한덕수한테 하는 이야기, 최대인 리더십 완전히 신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와 협력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을 언급하면서 신뢰한다,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블링컨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직접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것 때문에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최상무한테 무슨 말이에요? 너 제대로 해라. 근데 겉으로 하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신뢰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엄청 조심해.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뭐 국무부 부장관, 뭐 국무부 대변인 차원, 그리고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블링컨이 직접 왔단 말이에요. 왜? 한덕수가 다시 미끄러지는 걸 봤거든요. 그가 법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미국과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링컨이 이따 와서 끄는 겁니다. 이제는 행동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탑급이 왔으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 장관은 이게 뭐 말을 디밀 지금 뭐라고 할까 정황이 아니었죠. 일부러 이런 틀을 만들어서 외신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을 들러리로 삼아서 최상무한테 협박하러 왔는데 뭐 예, 우리 외교부 장관 아무 그냥 허수아비 좀 서 있는 겁니다. 저기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런 걸 물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는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민주적 권력욕이 있었다는 것을 왜 간과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전제를 하고 물은 거예요. 그죠? 우리 내부에서 그랬잖아요. 아직 법률의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내란죄 그런 말 쓰지 마라 이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민주적 권력 요구이다. 그리고 계엄령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친위 쿠데타라는 거잖아요. 내란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질문을 주고받아요. 우리 외교부 장관을 옆에 세워놓고 엄청나게 무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최상목 대행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때 이제는 엄청나게 미국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 네가 한덕수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뭐냐? 이제는 순리대로 해라. 이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라. 헌법재판관 쪽으로 임명하고 특검법 받고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최상무도 여전히 버텼죠. 그중에 하나만 가운데 했죠. 그 압박은 누구에 의한 압박이냐? 의한 결과냐? 미국 블링컨에 의한 압박의 결과로 그렇게 중간 선을 한 겁니다. 한 명만 임명하는 것으로. 자, 블링컨이 다녀가자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숙대가 3년 만에 논문 표절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이 지난번에도 관여됐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국민대하고 그때는 낸시 펠로시 안 만나주고 그랬을 때죠. 담대한 구상 요구받는 게 싫어서 도망다닐 때입니다. 그 다음 뭐란 일이 있었습니까? 공수처 주도의 첫 번째 체포 시도가 있었고 실패했죠. 그래서 공수처가 포기하려고 했죠. 근데 블링컨이 다녀가는 시점에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에 다 가져가라 했다가 아니다 라고 다시 힘을 내요. 공수처가 다시 경찰하고 힘을 합쳐서 결국 체포하죠. 이 변화가 왜 왔느냐? 왜 블링컨의 방문과
같은 시기에 발생하느냐. 블링컨의 힘의 행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지금 여기 누군가 거부한 특검법에 보면 처음에 외환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테 전쟁을 한반도의 전쟁을 초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요. 자, 그래야지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기획됐던 거고, 수많은 부서가 개입돼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장관급 또는 차관급 이상은 전부 다 이 내란의 주요 관여자입니다. 예, 오랫동안 기획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술을 먹고 그랬는지 요건이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구속에 몰리고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게 가장 큰 압박이에요. 그 전에 정치적 상황은 계속 그랬어요. 선거에서 지고부터는. 대패하고 나서부터는. 근데 그 타이밍을 넘기면 더 이상 시간은 없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파토를 내려고 작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많은 군사적 행동을 한 동시에 또 뭐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었죠. 군을 파병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 비슷한 걸 취하려고 했죠. 또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을 갖고 여론전을 하기 시작했죠. 북한을 악마화시키려고 했죠. 그들은 묶여져 있습니다. 그건 외교적으로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 오케이 했으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고 빙력까지 보냈을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에 확전을 꿈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불쏘시개 노릇을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물 건너가게. 그리고도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다 동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 부처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게 다 10월달, 11월달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한 3, 4월부터 엄청나게 바빴어요. 모든 부서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은 북미 관계의 개선에 대한 저항이다. 윤석열의. 그리고 국제 여건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그걸 막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왜곡된 현대사 속에서 이익을 취해오던 그 소수의 그 무리들이 거기에 다 올라타는 그런 형상을 초래했다. 지금 이 파국을 맞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간당간당했다. 헌법재판소마저도. 한덕수에게 내린 선고문하고 판결문하고 윤석열에게 내린 판결문이 같은 팀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천지 차이로 수준 차이가 나면 어떡합니까? 막판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주류의 의견이 계속 오다가 그대로 되기보다는 막판에 몇 가지 충격으로 왜 마지막으로 가면 긴장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많은 다른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결정의 날이 다가오면은 그때 미국이 나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때 블링컨이 보여준 것도 이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황에 대해서 미국이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다 미국과 직결된 사안들이잖아요. 한반도 군사기장구죠. 우크라이나의 파병, 북한군의 또 크루스크 파병,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악마화하고 그것을 같이 징치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과 바이든이 손을 잡고 유럽의 각국들과 손을 잡고 우리 십자군 놀이 한번 더 하자. 정의의 사도 놀이 더 하자. 그렇게까지 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란이 발생했을 때 왜 다 바이든이 물먹인 것들이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부분이죠.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경악했을 겁니다. 경악. 우리가 놀란 거 이상으로 더 놀랐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한덕수가 대행이 되고 나서
바이든과 통화를 합니다. 작년 12월 뭐 10며칠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탄핵안 이제 통과 2차 두 번째에서 통과된 그 직후겠죠. 그때 한덕수가 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보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멘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쌍따옴표로 칠해져 있죠. 모든 국정을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를 것. 이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한덕수가 바이든한테.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미국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한패니까. 지난 1년 이상 내나라 같이 준비해 왔는데 북한하고 전쟁하려고, 예? 이 상황을 장기 집권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반대 정치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서 탄압하고 자기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미국의 말도 이미 안 들기로 각오를 했고, 그런데 탄핵이 된 거예요. 자, 미국은 여기에 강력히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탄핵을 원하는 세력들한테. 그래서 한덕수가 처음 뱉은 말이 이거예요. 헌법과 법률을 따를 것. 근데 그것도 하수인이라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한덕수의 이야기가 처음이 저걸로 나왔으니까. 최상목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한덕수가 다시 돌아왔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살아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그것은 큰 반전이었고 윤석열과 김건희 세력이 큰 힘을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한미 양국이 직면한 북핵과 북러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한덕수가 100%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거 힘든 거잖아. 직면한 북핵 위협이다. 우리 북러가 협력하고 있는데 저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위협 아니냐. 겉으로는 부정하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실제 속마음은 안 그렇죠. 미국은. 자, 여기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는 통상적인 말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한미 간에 있는 갈등 요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도 있기도 해요. 저 한덕수가 100% 깨갱거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윤석열의 마음이고 내란을 일으킨 마음도 그 근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북핵과 북러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북쪽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근데 거기랑 손을 잡겠다고 한다. 이미 담대한 구상은 뱉어놓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 담대한 구상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한덕수가 다시 한번 탄핵을 당합니다. 네, 자, 정부 정지가 되죠. 예,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였어요.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왔다? 미국이 그걸 원했을까요? 미국 정권 교체기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강하게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드린 말씀이죠. 헌재가 갑작스럽게 예상과 다르게 선거 기일을 공지를 해버렸다. 예,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랬죠. 예상 밖이었습니다. 돌변했습니다. 같은 날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장지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채용 보류가 됐어요. 액션이 나왔어요. 행동이 나왔어요. 다들. 자, 그래서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의 핵심 척건들이잖아요. 여기에 뭔가 외부의 힘이 관여되어 있다 하면은, 그죠? 그리고 이것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은 한덕수도 같은 물망에 올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되게 불안한 곳에서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데 미국이 상당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상목도 그랬고. 그런데 한덕수를 복귀시킨 것까지는 윤석열의 힘이었다. 김건희와. 헌재가 전혀 반대되는 결론에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기성경계를 할 때 이 일은 이제 시작이다. 기가 끝났을 때 아닙니다. 윤석열이 지금 체념한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느낌상.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예, 그걸 미국도 알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분 좋게 주권자의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바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외부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려워요. 예,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한덕수는 저쪽 편에 서 있다. 간첩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미국의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줬다. 제발 제대로 해라. 응? 완벽히 신뢰한다. 협력할 것이다. 협력 안 하면 어찌 되는지 알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 트럼프가 뒤에 이야기한 거, 국무부가 한미 양국 간의 미래 협력을 기대한다. 미래 협력이 뭐냐?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지금 주도 세력이 아닌 사람들은 나를 믿고 기대해. 내 방향은 이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바뀔 게 확실하다 이러면 검찰이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수처 같은 경우도 블링컨 다녀가고 나서 입장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내부에서 윤석열 그룹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보여주건 보여주고,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이쪽 이런 관련된 일에 대해서 더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어디까지 터뜨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건수는 더 있을 거예요. 그 핵심 포인트는 한덕수예요. 당장 대통령 선거 날부터 공지를 해야 되죠. 윤석열이 지금 미적되고 있으면서 빨리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관사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표시라고 보거든요. 지금 직격탄 한 방 맞는 거예요. 윤석열을 하고 김건희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현재가 결정을 내버렸기 때문에 며칠간 동안 지금 정신에 뒤통수 맞은 거예요. 정말 이사 나올 준비 못했을 거예요. 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정말로. 심우정이 그러면은 그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항소를 안 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거 하며, 헌재가 그 비난을 들어가며 한덕수를 제자리로 보낸 그 다음 단계는 뭐였겠습니까? 윤석열의 복귀였어요. 근데 그게 미국이 강력한 힘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순리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돌았을 거야. 윤석열과 김건희는 며칠 사이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거예요. 욱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한덕수 거기 있잖아요. 자기 세력들 다 살아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이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여러 내용을 봤을 때는 민주당하고는 탄핵을 지금 원하는 쪽하고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보이거든요. 예, 미국하고 민주당하고.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이 성조기 들고 온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 미국은 민주당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정보를 알려줘요. 그래서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자, 미래협력. 4월 1일 날 나온 기사고, 이때 4월 1일이나 2일에 우리 헌재가 갑작스럽게 선고를 하겠다라고, 4월 4일에 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입니다. 그때 날 몇 시간 전에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장제원의 성폭력 피해자는 이날 아침에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던 그 시간에 원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외교부는 왜 그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채용을 보류한다는 소식을 왜 그날 날리느냐. 그래서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대한 타격을 주고 헷갈려하는 가운데서 어느 줄을 잡아야 될지 헷갈려하는 공무원들한테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 자, 여기서 안 따라오면은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더 센 것으로 타격을 주는 쪽은 타격을 주는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트럼프가 직접 입을 열게 되면 큰 소리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강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김정은과 좋은 관계 있다.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거다. 이런 걸 정광훈 목사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쪽에 한쪽에서는 성조기가 싸늘해질 텐데.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덕수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다. 한덕수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근데 6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고 뭘 자꾸 토해내야 되거든요. 결정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윤석열을 심우정이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구속 상태에서 풀어줬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운신하고 전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에요. 한덕수를 제대로 복귀시켜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벌 받을 거라고. 죄가 밝혀지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동조 세력이 생길 거예요. 이거 물귀신 작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 윤석열의 행동 거지에서는 지금 체념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 마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것이 현재는 사실은 우리가 일단 통일 국면으로 간다. 남북 간이 통일이 되는데 정상적인 방향으로 평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뭐 교류를 하고 뭐 문화적 교류를 하고 어쩌고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단기간에 하려면 전쟁밖에 없죠. 예, 그게 옛날 박근혜가 좀 추진했던 부분이고 윤석열도 그런 방식을 바랬다고 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깽판 친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것이 평화 통일로 우리 가야 된다고 하면은 주위에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해요. 평화 통일에 대한. 그리고 그게 강력한 빌런이 나와야 돼요. 저항하는 촉매제들이. 네, 그래서 일단 그 촉매제가 우리 큰 공포로 우리 한번 다가왔고 내부의 정치적 목소리, 정치적으로 환기가 됐어요. 우리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20, 30대 여성들, 새로운 저 시위 문화도 발생했지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죠. 예, 이런 것들이 더 올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식으로. 예, 그래서 남북 간이 하나로 손잡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큰 격변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있고 그게 대항하는 윤석열 무리들이 있다. 윤석열 무리의 저항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내부의 세력들은 지자체의 장으로서는 약속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밑에 내용입니다. 강화도 남단 경제특구 그거밖에 살 게 없기 때문에 비록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준비해왔던 부분이니까 이게 순리예요. 어깃장을 놓는 건 윤석열과 하수인들이고 그리고 위에는 제가 트럼프 2기가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김정은, 윤석열 그리고 남북통일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용돌이가 좀 치면서 우리가 해체 모여가 다시 되면서 정신을 차릴 거예요. 네.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세대 간의 차이, 그리고 뭐 종교들 간의 어떤 새로운 민낯을 다 내보이는 그런 모습들 스스로 자각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주는 기회죠. 고통이 없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 100분 토론을 한 모양인데 거기서 유시민이 그런 말을 했다고 돼 있네요.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느낌. 그러니까 개성, 인성에 대한 부분이죠.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재구속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것. 저는 그걸 스케일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한덕수의 협력과 그 외 잔당들의 협력이 포함될 거고 그것들이 실제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걸 강구해서는 절대 안 되고 거기에 반대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안 보이는 그리고 여기 모퉁이를 돌아가면은 푸틴이 같이 손을 잡고 있다. 엄청난 게임이다 이것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전 협상에 있어서 협상 같은 게 잘 안 된다든지 연기가 된다든지 삐끄러진다든지 이러면은 충분히 한덕수가 어떤 또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예, 그런 거하고 강력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전 협상이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쪽에서는 단속이 아니라 바로 차기 대통령이 나오면 바로 통일 대통령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제 제가 소개드린 말이죠. 윤석열이 이런 말 했다잖아요. 난 떠나지만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예, 승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내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영향력의 중간다리에는 한덕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도 속보 처리된 거 전국 혼란 틈탄 북도발 대비하라.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미국은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판국에 더 구석으로 몰리는 이 판국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쓸 수 있는 펜은 뭐밖에 없느냐? 북한에 대한 도발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보이는 살아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주한 미군하고 미국 대사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예, 이거 푸틴하고도 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북한의 도발 또는 유도하거나 아니면 자작극.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왜 제주항공의 사고 경위 같은 게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미국이 왜 블랙박스를 째깍 주워 가서 내용 확인이 불가하더라고 일단 묶어놨느냐. 자, 그 정도급 이상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감히 합니다. 예, 그런 성향의 소유자예요. 김건희와 윤석열은. 그래서 내란도 그렇게 비상계엄도 그렇게 발동시키는 거잖아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수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하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스타일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만 인생에서. 예,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이 정도 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렇지만 미국의 힘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엄청나게 초조해하고 있다. 한덕수를 못 믿고 있다. 이 정도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